저는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사과하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깎아내리던 시어머니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2013년 봄, 제가 처음 남편의 고향집을 찾았던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서율이고 당시 35세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죠.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어요. 민호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가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정순 씨는 63세셨는데 정말 단아하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금세 깨달았죠. 그날은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갔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시선 한 번 주지 않더라고요. 대신 시누이 지연 씨만 바라보며 연신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역시 내 딸은 손이 야무져. 봐봐, 이렇게 나물 다듬는 게 어디 있어. 지연 씨는 33세로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시어머니의 칭찬에 멋쩍게 웃고 있었죠. 저도 함께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사 준비가 계속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지연 씨만 칭찬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우리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을 잘했어. 시집 가서도 칭찬받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딸을 자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왜 굳이 저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엄마, 또 그러세요. 지연 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민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무뚝뚝하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 첫 만남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긴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용돈도 빠짐없이 챙겼죠. 생신 때는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출판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건강검진에는 늘 동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검사받는 동안 내내 옆에서 챙겨드렸죠. 검사 결과 괜찮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비교였어요. 지연이는 시댁에서 음식 솜씨 좋다고 칭찬받더라.
어머니가 며느리 복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웃으며 대답했죠. 지연 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역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배워야 해. 그 말 뒤에는 항상 저를 향한 은근한 타박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였죠. 더 심한 건 친정 어머니까지 들먹이실 때였어요. 가정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못 기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출판사에서 팀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능력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서유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래.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셨죠. 민호가 자기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엄마보다 남을 더 생각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호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빠짐없이 도왔죠. 하지만 칭찬은 커녕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시기였습니다. 지연이네는 차례상도 정말 예쁘게 차린다더라.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저는 항상 가벼운 쪽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연 씨만 못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째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죠. 그해 겨울, 다시 시아버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몇 번째 제사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지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누이였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서유라. 그동안 잘 지냈어? 지연 씨는 예전과 달리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건가 싶었죠. 제사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연 씨가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아휴, 정말 힘들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때 지연 씨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만 밝히고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 그래서 잘 안 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사나 명절 때도 안 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작년 추석도 핑계 대고 안 갔어. 올해 설날도 아마 안 갈 거야. 지연 씨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지연 씨가 실제로는 시댁에 발길을 끈다시피 했다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셔? 뭐라고 하겠어? 그냥 핑계 대면 되잖아. 아이들이 아프다, 남편이 바쁘다 하면 끝이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지연이는
시댁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지연 씨는 실제로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지연 씨를 본받으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지연 언니가 시댁에서 칭찬받는다는 건 그건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거의 안 만나니까 문제될 게 없어. 지연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건 서유리가 훨씬 잘해. 나는 그런 거 정말 못하겠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세워놓은 이상적인 며느리상은 실체가 없었어요. 단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건가요?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예의 그 말을 꺼내셨어요. 지연이는 시댁에서 정말 인정받아. 어머니가 며느리 복이 있다고 그러시더라.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연 씨의 고백을 들은 뒤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어머니, 왜? 저는 배우지 못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오지 않겠습니다. 순간 부엌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연 씨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저런 버릇없는 말이 다 있어.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팀을 책임지고 있어요. 제 남편은 저의 성실함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만 저를 낮추십니까? 지연 언니가 시댁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것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졌죠. 이제는 저도 제 가치를 지킬 겁니다. 1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엌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며느리라고 해서 인격을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연 씨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서유라, 그만해. 엄마도 그런 뜻이 아니셨을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오지 않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후련했어요.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걸 민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씨의 고백부터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까지 빠짐없이요. 민호는 처음에 놀라더니 곧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서유라.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참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앞에 설게.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릴게. 민호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 제 아내를 무시하시면 저도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엄마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 제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유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그동안 내가 좀 심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는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 후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명절 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지연 씨와 저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만든 음식에 맛있다는 칭찬을 해주셨죠. 서유리가 만든 나물 정말 맛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는 길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10년의 인내 끝에 얻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존중받는 관계는 일방적인 참음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계속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항상 가벼운 쪽에 서 있었을 거예요. 용기 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